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보도자료까지 내고요. 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과연 누가 검찰에 알려줬을까?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일부 언론이 이제 어제 오늘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던데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른 사람 같은데요. 누구로 추정하시나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그러니까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럴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영포 빌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유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바로 말씀하신 영포 빌딩입니다. 네. 이 건물에서 이제 지난달 25일 청와대 문건들이 무려 17박스나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다가 공문을 보냈죠. 퇴임 뒤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들을 이관해달라고 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된 게 맞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견된 문서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자료입니다. 그 박스 위에는 뭐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이런 문구가 이제 쓰여 있고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 문장이 찍힌 그런 문서 파일도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힌트가 될 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자료 내역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 기록이 사라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해마다 이제 얼마나 많은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했는지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또 자료 유형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리스트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보공개센터는 기록물 생산 현황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에 맡겼다는 자료의 이제 총량을 비교해서 살펴본 겁니다. 생산이 된 게 있으면은 이제 기록관에 맡긴 게 이제 일치해야 되겠죠. 그 결과 이제 생산된 종이 문서 중에서 청와대 중요 부서가 생산한 문건 일부가 대통령 기록관에 전달이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이제 이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종이 서류 731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731건이 아니라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에서 문서를 보관할 때요. 개별 보고서는 이제 파일 하나로 구분을 하고 이 파일들을 이제 보통 25건 정도씩 다시 이제 한 번에 이제 묶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묶음 기준으로 731권이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보고서로 따지면은 18,700여 건에 달하는 보고서가 이렇게 많아요, 천재불명이다. 네,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것과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자료, 이걸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여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 확실히 답은 할 수 없지만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포 빌딩에서 이제 발견된 문서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약 한 4년 동안 생산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생산된 그 대통령실 문서 가운데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이제 묶음 기준으로 630건, 개별로는 15,000건에 달합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것 중에 대통령실장 직속 부서에서 작성된 것도 묶음으로 87건 그리고 보고서로 따지면 이제 2,100여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그 문서 위에 이제 제1부속실이라고 아까 적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1부속실이 바로 대통령실장 직속 부서입니다. 또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 중에는 그 총무기획관실, 외교안보수석실 그런 이제 문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료를 분석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그나마도 이제 종이 기록물들이 생산해당 통보에서 이관됐을 때 또 그게 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그리고 생산형망 통보에 잡히지 않는 이런 종이 기록물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의심을 했던 거죠.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라고 하는 게 보통 가정집 이사하듯이 이삿짐 센터 불러서 뭐 하루에 그냥 싹 쓸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근데 실수로 가져왔다. 이건 무슨 대통령 기록물을 이삿짐처럼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저도 하나 제기할까요? 네. 어제 압수수색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포빌딩에 대해서.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입장을 냈다고 그래요. 그 압수수색 자체가 편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똑같은 주장.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근데 왜 그러면 그게 영포빌딩 지하 2층에 가 있느냐. 지하 2층이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논현동 자기 집으로 갔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수로 묻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걸. 근데 네. 다스가 계약해서 월세 내고 있는 지하 2층에 왜 청와대에서 청와대 나온 문서가 자료가 거기로 가냐고 들어가 하는 있을까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삿짐이 걸로 갔다는 이야기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스 건데 왜 거기로 가요? 다스와 청와대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점이죠. 거기에 자석 달렸나? 다스는 누구 거 이렇게 해서 자석 달려 있나요? 네.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나요? 정황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 합리적 건지. 의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확인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어제 뉴스 해부 시간에 이제 전해드렸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그 영포빌딩 지하 2층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네, 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됐다. 이런 해명이 이제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네. 정말 착오로 이 전 대통령 짐에 끼어나간 거라면 논현동 사저로 가야지 왜 영포빌딩 지하 2층으로 가냐 그러게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검찰이 이제 전격적으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보도자료까지 내고요. 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과연 누가 검찰에 알려줬을까?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네네. 일부 언론이 이제 어제 오늘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추정을 하던데 네.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른 사람 같은데요. 누구로 추정하시나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아니라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그러니까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럴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 주체입니다. 압수수색을 한 주체. 그냥 검찰이라고 하면 이거는 풀리지가 않아요. 검찰도 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가 이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한 파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첨단범죄 수사 일부는 그동안 BBK 수사를 해온 곳이에요. 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권과 관련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수사하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입니다. 검찰 내 파트가 다른 거고요.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 네.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한 그날, 그러니까 1월 25일이에요. 이날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날 오전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전개가 되는데 첨단범죄 수사 일부가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그리고 관계 회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금강 등을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네. 오전 11시에 권영미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처남댁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날 야밤에 전격적으로 바로 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급습을 하는 건데 보통 압수수색은 동시다발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그런데 네. 이날의 압수수색은 오전과 야밤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어요. 시간대가 엄청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네. 사이에 권영미 씨가 소환 조사가 됐고요. 이게 정리를 하면은 그 네. BBK를 수사해오던 이제 첨단범죄 수사 일부가 네. 권영미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영포빌딩 지하 2층 뭐 여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서 네. 급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추정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추정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권영미 씨가 왜 순순히 진술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거 네.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인데 자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상속 과정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미 알려진 대로 권영미 씨는 상속세를 돈이 아니라 다스 지분으로
이른바 물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속세 대신에 지분 다스의 지분 19.73%를 내놓았고요. 네. 또 이거하고는 별도로 청계재단에도 5%의 지분을 내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 주주 지위가 이상은 씨로 넘어갔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바로 이 행위, 그러니까 상속세를 물납한 이 행위의 주체를 권영미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은 네.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권영미 씨는 처남댁으로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순간 등을 돌리면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 그런 네.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특히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후이니까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때 다스의 지배 소유 구조를 보면은 김재정 씨가 일대 주주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권영미 씨가 마음을 이상하게 먹고 일대 주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스를 실제로 지배하려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할 법도 한다.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한 소설급 추정만이 아니라 이 다르게 볼 부분이 있는데 다스 의혹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이 1월 초에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상속세 이 물납 방안을 이명박 청와대에서 고안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았다. 네. 밝힌 바가 그때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네. 자, 그때 인터뷰 발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010년 2월 7일에 이제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김재정 씨가 명목상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의 지분 이것이 어떻게 이제 상속되어져야 되는지 상속세로 납부되어야 되고 네. 이제 그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이렇게 부의 유출이 이루어지면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이제 지시하는 그런 문건이 전혀 이렇게 권모 씨의 이제 김재정 씨의 미망인인 권모 씨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배제된 채로.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권영미 씨의 변심 가능성을 우려해서 상속세 물납을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이렇게 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권영미 씨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사실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주식 물납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당연히 섭섭함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진술로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뭐 나름의 정황이 될 수가 있다는 네. 건데요. 참고로 영포빌딩에 대한 관리를 그 생전에 김재정 씨가 해왔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인 권영미 씨도 이 지하 2층 창고의 존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추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MB 측근들이 줄줄이 MB한테 불리한 진술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네.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오늘은 뉴스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양아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JTBC 보도를 보면은요, 그 2010년 2월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그 MB의 처남, 네,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네,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네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그래갖고 있는 지금 자산공사가 어딘가가 지금 갖고 있죠. 이 자산 그 주식을. 그래서 이 자기가 그때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잖아요. 예. 그 최대 주주였는데. 뭐 그거 외에 자기 재산들이 많았으니까 뭐 상속세를 내려면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게 더 나은데 아니면은 그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갚는 게 더 빠르죠. 왜냐하면 다스는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여서 이게 배당금을 받으면 꽤 되거든요. 단기 순이익도 엄청난 회사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놔두고 주식을 처분한 게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박영선 의원이 이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국정감사 때 제기했었죠. 네. 그렇게 제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어쨌건 이 돈 잘 버는 회사의 최대 주주를 포기를 하면서 네, 비상장 주식이라서 또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 주식을 파는 게 좀 의아하다. 좀 이런 비판들, 이 의혹들이 좀 많았는데요. 또 여기에 또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세웠던 청계재단으로 네,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맞나 좀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JTBC가 그 다스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다스에서 만든 그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이에요.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데 뭐 아무리 최대 주주였다고 해도 그 상속세를 내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김재정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이 문건. 근데 우리가 실소유자 누군지 다 아는데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뭐 본인은 부인을 하시니까요. 네. 부인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실소유자는 거란 거예요? 뭐예요? 본인이 부인한다는 게. 그 부인이 또 그 부인으로 해석이. 네. 그래서 상속세 납부 방안을 회사가 갖고 있다 또. 네, 이 문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건은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김 씨의 추정 재산이 뭐 1,030억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해당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대주주가 죽었으니까 뭐 이후에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뭐 회사의 관심사긴 한데 이거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의아한 건데요. 그렇죠. 더 의아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뭐 이 문건에는 뭐 여러 가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가 그 상속인인 권영미 씨가 내야 할 돈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권영미 씨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상속세를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좋은 방법으로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유출될 돈을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짜여져 있다고 해요. 그 정확한 내용을 JTBC가 공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이거를 보면서 뭐 상속세 납부 방안이 권영미 씨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더욱이 이 문건을 JTBC에 제보를 한 제보자는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라면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죠. 2010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료를 분석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그나마도 이제 종이 기록물들이 생산해당 통보에서 이관됐을 때 또 그게 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그리고 생산해당 통보에 잡히지 않는 이런 종이 기록물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의심을 했던 거죠.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라고 하는 게 보통 가정집 이사하듯이 이삿짐 센터 불러서 뭐 하루에 그냥 싹 쓸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근데 실수로 가져왔다. 이건 무슨 대통령 기록물을 이삿짐처럼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저도 하나 제기할까요? 네. 어제 압수수색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포빌딩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입장을 냈다고 그래요. 그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보도자료까지 내고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정보를 과연 누가 검찰에 알려줬을까?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일부 언론이 이제 어제 오늘 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던데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른 사람 같은데요. 누구로 추정하시나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그러니까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럴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영포빌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유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바로 말씀하신 영포빌딩입니다. 이 건물에서 이제 지난달 25일 청와대 문건들이 무려 17박스나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다가 공문을 보냈죠. 퇴임 뒤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들을 이관해달라고 말입니다. 대통령 기록관 이렇게 많아요? 불명이다. 네,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것과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자료. 이걸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여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 확실히 답은 할 수 없지만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포빌딩에서 이제 발견된 문서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약 한 4년 동안 생산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생산된 그 대통령실 문서 가운데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이제 묶음 기준으로 630건, 개별로는 15,000건에 달합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것 중에 대통령실장 직속 부서에서 작성된 것도 묶음으로 87건, 그리고 보고서로 따지면 이제 2,100여 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그 문서 위에 이제 제1부속실이라고 아까 적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제1부속실이 바로 대통령실장 직속 부서입니다. 또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 중에는 그 총무기획관실, 외교안보수석실 그런 이제 문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유출된 게 맞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견된 문서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자료입니다. 그 박스 위에는 뭐 주요 국정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이런 문구가 이제 쓰여 있고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 문장이 찍힌 그런 문서 파일도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힌트가 될 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한 자료 내역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 기록이 사라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해마다 이제 얼마나 많은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했는지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또 자료 유형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리스트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보공개센터는 기록물 생산 현황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에 맡겼다는 자료의 이제 총량을 비교해서 살펴본 겁니다. 생산이 된 게 있으면은 이제 기록관에 맡긴 게 이제 일치해야 되겠죠. 그 결과 이제 생산된 종이 문서 중에서 청와대 중요 부서가 생산한 문건 일부가 대통령 기록관에 전달이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이제 이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종이 서류 731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731건이 아니라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에서 문서를 보관할 때요. 개별 보고서는 이제 파일 하나로 구분을 하고 이 파일들을 이제 보통 25건 정도씩 다시 이제 한 번에 이제 묶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묶음 기준으로 731권이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보고서로 따지면은 18,700여 건에 달하는 보고서가